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발표한 경제 정책안을 블룸버그 뉴스는 계획으로 부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직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들과 공화당 최고위 여성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각각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엘리트주의가 트럼프주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 칼럼을 썼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윤리의식 결여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림픽은 일종의 종교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는 교도소 간수와 호텔 벨보이 등이 대표 선수인 금메달 후보 피지 럭비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2, 4분기 생산성은 예상보다 크게 내려갔습니다. 최고 부자 1%를 대상으로 돈을 벌려는 주 정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진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일상으로 돌아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시작할 무렵쯤에 시작하고 조금 있어서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본인의 이제 그 경제 정책안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저는 그 블룸버그 뉴스의 사설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룸버그 뉴스가 정치도 다루고 사회 문화, 미래도 많이 다룹니다만 역시 그 포커스는 경제에 가 있기 때문에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발표한 경제 정책안은 플랜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발표를 했고 내일 모레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그 경제 정책안을 발표를 할 텐데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이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했지만 새로운 게 없고 또 일관적인 그 계획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장애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그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의 사설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세금을 지금 현재는 7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단계가. 그런데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10%, 20%, 25%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웹사이트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숫자 같은 것을 다 듣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그 발표를 한 것은 12%, 25%, 33%. 원래 얘기를 했었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높인 세율이죠. 그래도 상당히 그 낮아진 세율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2가지입니다. 일단 원래 얘기했었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높게 잡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본인이 그 얘기해 놨었던 그런 그 세율이 아니라 이제 그 국민에게 경제 그 정책안을 발표할 때는 다른 그 숫자를 내놨다는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사업소득세는 15%로 한다는 거 크게 낮춘 것이죠. 상속세는 없다고 하고 블룸버그 뉴스는 세금을 단순화해야 된다. 7단계에서 3단계로 하는 것. 그 얘기 맞고 또 그 규제도 단순화하는 것. 이것도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크게 4가지로 에너지 계획과 무역이 2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세금, 규제, 에너지 정책, 무역 이 4가지가 블룸버그 뉴스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그 미국의 정책이 개선되고 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화를 하면은 더 좋다는 것은 분명히 그 맞는 얘기지만 그 앞에만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약속을 하는 것은 진짜 이슈를 말하지 않고 문제를 그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낮추는 것은 좋지만
왜냐하면 이제 투자가 아무래도 좀 그 장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구한 세금 감면은 영구한 지출 감면을 의미를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죠. 왜냐하면은 그 세금료를 낮추면은 정부가 이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 산업을 할 수도 없고 다리가 고장나도 지금도 뭐 그 고장난 곳이 너무 많은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곳 가운데서요. 그런 것도 고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규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규제 다 그 가지고 오라 해서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 절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도 아주 뭐 이상적인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그 디자인이 잘 돼야지 되고 새로운 규제를 일단 무조건 막는다는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명한 규제안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으로 돼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부터는 새로운 규제는 전혀 안 돼. 이게 이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뭐 디테일도 조금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어제의 경제정책안이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름 붙이고 국민에게 선보인 것도 트럼프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도 에너지 같은 것을 많이 이제 그 개발을 시키겠다, 그 시추를 하겠다, 뭐 기름 같은 경우도 오일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오염도 같은 것을 다 생각을 해야지 되고 무역 문제는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은 블룸버그 뉴스가 지적을 한 것처럼 퍼시픽 그 파트너십이요, 트랜스퍼시픽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이미 하고 있는 북미주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같은 것도 검토를 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한다는 것, 중국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벌금식으로 관세를 물리게 한다던가 이러한 모든 그 도널드 트럼프의 심플한 주장은 세계의 공급 체인을 붕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세계의 공급 체인에는 미국도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체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물건을 더 싸게 운동화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가정용품도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상품값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본인의 말대로 다시 다 휘저어서 놓는다면 미국 소비자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따돌림을 당하지 않겠어요. 국제 조약을 어기고 다시 맘대로 수정을 하고 하는 국가 하면서 다른 나라와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고 보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국제 그 관리의 협약이라는 게 그렇게 깨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그 전에 계약을 왜 맺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요, 얘기를 하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떠한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된다.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해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그가 여러 가지를 이해할 때까지 그의 아이디어는 계획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의 사설이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내 것이 최고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최대의 경제 변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그 트럼프 후보가 그 여기저기서 많은 그 펀치를 맞고 있습니다. 전 그 국가 안보 전문가들 50명이 그 뉴욕 타임즈에 어제 트럼프 후보가 경제 계획안을 발표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랐더군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하면서 전에 CIA 국장이라든가 국가안보국장 마이클 헤이슨 또 국토안보부 장관 팀 리치 마이클 쉐도프 전 국가정보국의 국장 존 네그로폰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교육받는 데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기존의 국제 정치 사실 그 팩트 자체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또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중들에게 이 사람들 이름 보면
지금 세계를 정말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는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 항상 가까웠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 말들 듣지 말아라. 이게 그 트럼프 후보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메인주의 공화당 그 수잔 그 콜린스 상원의원은 여자 상원의원이고 공화당에서 몇 되지 않는 뭐 때로는 그 민주당과 합쳐서 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원의원이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는 절대로 본인은 지지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고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역사적으로 공화당의 가치를 대변하지도 않고 분열만을 일으키고 특히 이제 세 가지요. 존 맥케인 후보 같은 사람을 비하한 것, 또 이제 그 메건 켈리 같은 그 박스 뉴스의 앵커를 여자라고 또 뭔가 그 공격을 한 것, 그 밖에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해서 이제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50명의 국가 그 정보 관계자들이 한 것보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는 지금 아주 절실하게 여성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의 상징적인 여자 상원의원이 그를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뭐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야말로 탄탄가도를 달리고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뭐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10% 높게 나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지지율은 뭐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한번 봐두는 정도로만 지나가시면 되고 이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2012년 그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때 그 숨진 그 미군 2명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그 국무부의 그런 그 빌딩이라든가 해외의 그 지부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위험이 있었어도 그야말로 그 대처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했고 뭐 그 이제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도 뭐 엉뚱하게 둘러대기도 하고 부모들이 그 답변을 하고 뭔가를 촉구해도 질문을 하고 촉구해도 뭐 답변도 하지 않고 뭐 등등의 이유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지금 고소당했고 오늘 그 시카고 트리뷴을 보면은 작가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그 다이아나 그 소르카 리커트라는 그 여성이 나는 여자고 와이프고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썼거든요. 여자고 뭐 와이프고 또 그 엄마라고 전부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투표한다는 게 21세기에 그야말로 그것도 그 윤리부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마샤 스튜어트 같은 그 살림의 그 여왕이요. 뭐 내부 거래로 감옥도 몇 년 갔다 왔죠. 지금도 굉장히 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샤 스튜어트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뭐 칼럼을 보내서 여자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여성들은 투표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그 할 때마다 어떤 여자들은 내가 여자면서도 여자 지도자가 없었던 때에 나왔는데 그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 죄책감 느껴야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가는 사실은 현실보다는 조금 더 앞서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이 글을 보면은 전혀 지금은 그 남녀 불평등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녀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남녀 불평등이 있긴 있죠. 일단 그 임금에서부터 그렇게 분명하게 그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성으로서 대선 후보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후보의 머리칼 색깔이 어떤 색이냐 그 색깔이 좋아서 나는 저 후보에게 투표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 후보를 찍는 것 여자도 나와야지 돼 하면서 찍는 그 태도 자체가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그것도 차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렇게 이 작가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여성이라는 것을 너무 앞에 내세우는 것 자체도 비윤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시카고 트리뷴에 실린 글이고, 오히려 더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위험해 보이는 글은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EJ 다이언이라는 컬럼니스트가 쓴 엘리트주의가 트럼프주의를 결국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께서는 상당히 좀 이거 뭐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컬럼입니다. 내용은 아주 깁니다만은 결국 뭐 한 세 마디 정도로 세 마디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다 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준비가 안 됐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 찍진 않을 거야. 본인 자체도 이 컬럼니스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도 설마 저런 사람을 찍을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엘리트주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야지 된다,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트럼프 후보를 뭐 거의 그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힐러리 클린턴의 그 엘리트주의적인 것이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럽의 우파와 마찬가지여서 이제 영국에서 블랙시트,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투표하는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런 것과 비유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그 커네디컷주가 그 지역구인 엘리자베스 에스티 여자 상원의원의 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든가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너무너무 그 격렬하게 지지를 하는데, 이 민주당의 여성 하원 의원은 그처럼 도널드 트럼프를 그런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불안정한 사람이건 준비가 안 돼 있건 안 돼 있는 사람이건 사람들은 다 지금 개인의 그 자신의 이해관계와 형평과 나를 위해서 저 후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일자리를 뺏기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그러한 그 분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가 많이 만들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도전이 되고 있고, 그런 말 정도 가지고는 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지금 현재의 이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허무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그 지도자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희라는 분이세요. 제가 라스트 네임은 모르겠고요. 이분이 이제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신 것은 아니고 다시 듣고 나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 사시는 분인지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트럼프 후보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재벌가의 앞잡이인 기존의 미국 정치 세력들의 초당적인 반발과 메인 언론들을 움직이는 큰손들의 편파적인 보도에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중들이 그런 여론조작 미디어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나라 국민답게 본인의 코앞의 이득보다는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더 나은 후보를 뽑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니고 한국에서 들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런저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인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는 얘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나라가 위험하다느니 하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영상모략에 미국 대중들이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선거 조작이 트럼프의 발언들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또 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이 수사가 돼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의 와이프의 모델 경력에 집중한다던가 그런 것이요. 그리고 선거의 비본질적인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는 이 언론들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의 그 의견을 전해드린 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너무나도 한 나라를 이끌기에는 얼핏 보기에도 부족하다기보다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처음에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을 때보다 지금은 그런 트럼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은 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인 사회에서조차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Tires for You,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올림픽을 매달 숫자로 재밌게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미국 하시는 분,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올림픽은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올림픽 미국은 수영에서도 또 메달 나왔고, 체조에서도 골드 나왔고, 브라질은 금메달 첫 번째를 유도에서 따냈네요. 자, 올림픽 지금 팀 가운데서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한 내용인데, 가장 베스트 스토리 하면은 지금 리오 올림픽에서요, 피지 팀이다. 피지의 럭비 팀이에요. 럭비 7팀. 시간이 좀 짧죠? 7명이 하는 거. 그런데 골드 메달을 바라보는 그런 팀이거든요. 이 팀 멤버 가운데는 교도소 간수도 있고, 또 호텔 벨보이가 2명이 있습니다. 이 피지가, 여러분들 예쁜 물병으로 가장 좀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피지가 인구도 얼마 안 돼요. 90만 명밖에 되지는 않는데, 왜 좀 가난한 나라에서는 운동을 할 때, 특별히 다른 놀이도 없고 하니까 어떤 특정 운동을 할 때, 남미의 나라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축구공을 만들 때, 축구공 자체가 없으니까 살 돈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천으로 감고 이러잖아요. 피지도 마찬가지랍니다. 물병에다가요, 피지 제가 아침에 기사 읽을 때만 해도 피지 예쁜 물병은 생각은 못 했는데 그 예쁜 물병에다가 천으로 막 감아서 럭비공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지금 국가대표팀으로 나왔는데 피지 사람들은요, 은메달, 동메달은 생각도 안 한대요. 우리는 금메달을 받아야지 돼 하니까 선수들이 압박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열대성 사이클론 같은 것도 그곳에 많으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44명이나 숨졌었고, 그리고 선수들 가운데서도 7명이나 집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일 뒤에 라스베가스에서 토너먼트에서 이겨서 사람들이 정말 잘했네,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피지와 함께 좀 럭비가 강한 팀은 뉴질랜드, 피지, 뉴질랜드, 영국 다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식민지 이렇게.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영국 그런 나라들이고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피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피지 팀들을 주목을 하기도 하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수영의 대가, 마이클 펠프스의 그 부항 뜬 자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저는 어깨 쪽으로만 봤는데 등 뒤에까지 한 7, 8개는 되더군요. 그게 아주 그 의도적인 그 마크잖아요. 부항 뜬, 이제, 그런 자리. 이게 왜 이러죠? 네,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마이클 펠프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지금 그 부항 뜨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좀 단기적으로 피의 흐름 같은 것을 좋게 하고 하면은 뭐 수영 선수들한테는 도움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연습을 너무 많이 했을 때, 한 근육 같은 것을 풀어주는데도 좋고 해서 미국의 선수들이 그 마이클 펠프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대체 의학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종교다라고 쓴 그 이코노미스트, 종교 같은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다른 모든 행동들처럼 지금 그 리우 올림픽 그 주변에 종교도 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1996년부터 미국의 복음주의자 그 데이빗 크랜덜 씨가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마켓에 가면 엊그제도 제가 하나 받았는데, 1996년부터 그곳에 가서 세계의 7개국에서 85명이 지금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주의적인 시각에서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나눠주는 거죠. 이 부클렛 같은 것을 나눠주는 건데, 세계 10개국 언어로 돼 있는 것을 25만 개를 이제 그 선수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이것도 뭐 하나의 그 종교적인 활동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모든 그 선수들에게 여러분 꿈을 이루시고 이런 그 축복 같은 거를 보냈고, 특히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는 이민자 동유럽, 아프리카의 난민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그 리우 올림픽 팀에 난민팀이 있잖아요. 시리아 등등 해서 그런 이제 그 어린 선수들에게도 이제 그 굉장한 그 축복과 격려를 보내는 그런 메시지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의 그 선수촌에도요, 지금 종교적인 스페이스가 다 마련돼 있답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불교, 그 밖에 모든 그 종교를 믿는 선수들을 위한 스페이스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올림픽 빌리지는 세계 그 종교의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집결지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신학자일 필요도 없고, 어떤 그 문화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보면은 다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요. 하면서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그 학구적인 그런 그 신문답게 잡지로 생겼지만 본인들이 신문이라고 하니까 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그 올림픽의 고대에서부터 현대로 올 때까지 다 그 종교적인 성격이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현대적으로 올림픽 하면은 아테네 올림픽 아니겠어요. 1896년도에 사진도 있는, 그때는 이제 기독교 왕이 어떤 그 기독교적인 이런 것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됐었던 때도 있고,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런 때요. 그런 등등 해서 전부 그 전으로 고대로 올라가면은 올림픽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신전에서는 제우스 신을 향해서 게임을 바치는데, 그때 그 선수들이 그야말로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잘해야지 되고, 못하면 벌도 받고, 지금도 이제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들 가운데서 아주 그 독재적인 국가라든가, 스포츠를 많이 활용을 한다던가, 경직돼 있다던가, 그런 국가에서는 선수들이 지면은 굉장히 그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는 달리 어떤 그 국민들의 독재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커서 다른 것에 만족하지 못하던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피지처럼요. 가서 꼭 이겨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만 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의 얼굴은 굉장히 어려울 테고요. 또 특정 국가는 처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고대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었다는 거죠. 그 제우스 신한테 뭔가 이제 잘못하고 또 지고 하면은 당연히 그 선수가 벌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속이는 거요. 치링하는 거. 지금은 러시아 선수들이 이제 도핑 이런 것으로 출전을 못하고 하는데, 속이는 것은 예전에 그 고대의 그 올림픽 신전에서는 나쁜 것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성모독이었고, 어떻게 그 신 앞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치링을 할 수가 있어? 속일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이건 거룩한 신에 대한 그 반항이었다 해서 뭐 대단한 그 처벌을 받기도 했고, 올림픽이 뭐 종교적인 것이 현대와 지금에 와서 고대의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그 하나의 종교적인 성격의 이름은 흐르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경제 관련 뉴스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설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월마트가 이제 새로운 그 온라인 그 기업이잖아요. 그 신생 그 스타트업 jet.com이죠. 물 30억 달러의 사고 캐시로, 그리고 뭐 한 3억 달러 주식에 인수한다 한 것은 스타트업 회사로서는 가장 그 큰 액수를 받은 겁니다. 이 회사가 뭐 온라인으로 물건 사서 배달하고 하는 회사인데, 결국은 이제 그 월마트가 아마존과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월마트도 물론 온라인이 있어요. 월마트.com에서 물건 사면 오히려 스토어에서 살 때보다 싼 때가 많은데, 그대로 월마트.com은 두면서 jet.com을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jet.com의 소프트웨어를 좀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2015년 7월 달에 세상에 나온 이 jet.com이라는 회사가 30억 달러의 월마트에 팔린 겁니다. 그동안 뭐 한 5년 동안 월마트가 이런 그 많은 그 스타트업 회사들을 사들였어요. 그야말로 그 창고형 스토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가 그대로 그 가지고는 가되 스토어를 다른 방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를 같이 그 끌어안고 가는 것이죠. 생산성이 낮아진다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이윤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요. 회사의 이윤이 그 늘어나야지 사람들한테 봉급도 더 주고, 회사의 이윤은 왜 늘어나겠어요? 생산성이 좋아야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 4분기에 생산성이 0.5%가 내려갔습니다. 3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전문가들은 뭐 예상하기를 한 0.3%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0.5%가 내려갔으니까 그 0.8%포인트 차이잖아요. 마켓워치의 보도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0.4%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는가? 뭐 상품과 서비스 분야는 괜찮았어요. 1.2%인데 그 원인을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산성을 그 재는 그 표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어쨌든 뭐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달 초에 연방준비제도, 이달 초는 아니고 올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연방준비제도 그 자넷 옐런 의장이 의회에 뭔가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좀 포커스를 두는 정책을 마련해야지 된다고 상당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포커스를 두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공공에 대한 투자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의회가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라고 예상을 뭐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래저래 그 미국의 경제가 뭐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자율을 그 올릴까 하다 보면은 특별하게 모든 게 다 박자가 맞아야지 이자율을 올릴 텐데 그 정도까지는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지 된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동안 얼마나 그 파나마 페이퍼스 얘기 많이 했어요. 뭐 거기서 물건도 만들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장 달랑 뭐 주소 하나 올려놓고 세금 같은 것을 많이 그 합법적으로 탈세하고 뭐 때로는 불법이 있기도 하고 하는 그 파나마의 그 법률회사가 그런 거 한다 해서 파나마 페이퍼스, 파나마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의 저쪽에 있는 어떤 섬도 있고 뭐 멀리 가요. 델라웨어의 그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같은 빌딩에 페이퍼 컴퍼니 갖고 있으면서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연설료 같은 거 세금 안 내고 도널드 트럼프는 뭐 여러 가지 또 세금 안 내고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고 이제 다 지나간 듯 느껴지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다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델라웨어가 나오고 네바다도 나왔잖아요. 네바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주정부에서 여기 우리가 뭔가 그 세금을 그 다른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안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법과 규제를 바꿔주면 우리 주의 수입이 늘어난다. 그래서 델라웨어라는 작은 주가 뭐 빌딩 한 몇 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해서 지금 그 네바다를 포함해서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인구가 좀 적은 주네요. 뉴햄프셔, 와이오밍, 테네시, 오하이오까지도 이제는 그야말로 그 케이먼 그 아일랜드처럼 되기 위해서 많은 그 합법적인 탈세를 도와주는 그런 그 법 같은 것을 만들고 그 규정을 하고 규제는 좀 없애고 한다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타겟으로 하는 목표는 전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탑 1%, 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뭐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자녀 또 연방 세금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해서 네바다주에도요 그런 그 특별한 변호사들이 굉장히 지금 그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자산을 뭐 어떠한 형태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숨기기도 하고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탈세를 하기도 하고 가장 지금 그 저돌적인 지역이 이제 네바다이기 때문에 주의 세금 같은 것도 없애고요. 개인이 됐건 뭐 비즈니스 회사가 됐건 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자본의 흐름 같은 거 돈 다 뭐 캐시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 주에서 우리 주로 네바다나 델라웨어로 이동하기 아주 그 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다는데 뉴욕 같은 주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주 정부의 돈을 버는 그 새로운 좀 그 각광을 받는 주 정부로서는 그런 그 수단이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카지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한데 결국은 뭐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카지노를 통해서 그 주정부에서 돈을 버는 것을 그다지 그 죄악시하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는 저렇게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 설립하는 거에도 주정부가 1% 그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뛰어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툴툴 다 털어버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인분들 가운데서 버니 샌더스를 후원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로스앤젤레스, 미국 전역,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지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며칠 뒤에 버몬트주에 이제 별장을 샀대요. 60만 달러짜리 방이 4개의 그 비치 프론트인데도 버몬트주는 좀 싸네요. 좋은 경관과 그런 것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부인 같은 경우는요, 질 샌더스 같은 경우는 가족이 메인주에 1900년대부터 뭔가가 있었는데 집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항상 가보지 못했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뒤부터는 더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버몬트주에 여름 별장을 사고 나서 앞으로 우리도 조금 그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지난주에 완전히 그 크로징이 끝나서요. 동네 갔더니 Feel the Bun이라는 정말 그 번이 느끼다는 그런 그 샌드위치 가게에서 만들어서 팔아서 버니 샌더스가 돈 주고 사 먹었는데요. 한 6달러인가 주고 인구가 한 1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래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밤에는 벌써 쌀쌀해요. 이번 주말 조금 덥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름도 가고 있는가요? 강혜신이었습니다.